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오후 4시 15분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아주 호평을 하는 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리더십 탐구, 제목은 불법 유턴했는데 의경이 딱지 안 떼자 신고한 이해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스스로도 인정하는 깐깐한 성격 탓에 세간에 화제가 된 일화들이 많다. 97년 불법 유턴을 한 자신의 차량에 딱지를 떼지 않은 교통의경을 오히려 규정대로 처벌받게 한 일, 13대 국회 노동위원 시절 돈봉투를 들고 온 한 업체 간부를 단박에 사무실 밖으로 쫓아버린 일 등이다. 교통부 장관 시절엔 지시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말로만 잘 된다고 보고하던 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잘 된다고 보고하던 간부를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04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재야 시절 모 중앙지 취재기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87년 재야운동을 할 당시 잘못된 보도에 항의하고 언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뭐 등등. 그 뒤에 또 정무부시장 시절에 연로한 공무원을 뺨 때렸다는 말도 나돌았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호평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자리에서 하더니 누가 저를 보고 책을 하나 추천을 했습니다. 이카루스의 꿈이란 책입니다. 세종경찰서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세종경찰서장을 지내고 은퇴를 하고 나서 어느 전직 경찰서장의 자전적 에세이 이카루스의 꿈, 이자하 전 총경이 쓴 책.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해찬이란 말은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분이 조심해서 국무총리 출신 국회의원, 2014년에 있었던 일을 국무총리 출신 세종시 국회의원이라고 했으니까 이해찬 의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에피소드에 등장한 모습은 아까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원칙주의자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인데 이 책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해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지낸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뭐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는데, 일단 이자하 전 총경은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적어 넣지 않았습니다. 당시가 2014년 10월 초인데 이자하 당시 서장이 업무를 챙기고 있는데 아침에 부속실 여직원으로부터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 국회의원이 시간을 정해서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전갈이었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이자하 서장은 순간 기분이 많이 언짢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과 경찰서장은 지역을 위해서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기관장일 뿐, 국회의원이 부하 직원 호출하듯이 시간까지 못 박아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자하 서장이 지휘하던 이 세종경찰서는 2014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중에서 발생한 야당 당원 명부 조작 혐의 사건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당원 명부 조작으로 인해
경선에서 패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관할 지역인 세종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자 서장은 이 때문에 경찰서에서 경선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는 이 중에 이 국무총리 출신 국회의원실 소속의 여비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장의 이 회고록에 의하면은 국회의원실이 문제를 삼은 것은 바로 이 여직원 소환,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이 여직원 소환이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은 경찰에서 의원실 여비서를 소환한 것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하게 정치를 해온 본인이 어떤 의혹이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소환 방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며 들어와서 설명을 하라라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하 서장은 그 전화를 받고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법치국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 책임자가 수사 대상 기관에 불려가서 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치를 구현하고 이를 집행하는 대표적 기관이 바로 경찰이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 지위의 높고 낮음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무총리를 지낸 의원에 대한 정관을 고려해 예를 갖추는 것과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여비서를 단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을 뿐이며 소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날 오후 5시쯤 국무총리 출신 국회의원한테서 휴대폰으로 이 서장에게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입니다. 한 50분 동안 전화를 했는데 그 국회의원은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여비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한 5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상황을 이자하 서장은 이카루스의 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통화는 점점 격하게 이어져 갔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과거 어디서 근무를 했고 주요 근무 경력은 무엇인가 등 이력을 따지며 심지어 어느 출신인지를 묻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으로서 처분에 대하여 자신 있고 떳떳하냐고 하면서 나를 감찰에 회부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발언을 듣고 나는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경찰서장도 해보고 참모 생활도 해보았지만은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경찰서장을 감찰에 회부하겠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오로지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직무 행위를 오히려 감찰에 회부하겠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어떤 부끄러움이나 잘못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라면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 통화 중에 그 국회의원이 경찰청장을 연결을 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곧바로 그 국회의원과 경찰청장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20분이 지나니까 경찰청장으로부터 이자하 총경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이카루스의 꿈 225페이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직속상관인 경찰청장의 전화를 예의를 갖추어 받았다. 그러나 청장의 지시 내용은 전혀 뜻밖이었다. 중앙에서 일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조직 운영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어렵더라도 국회의원에게 수사사항을 설명해 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게 설명한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라면서 청장의 전화번호까지 직접 알려주었다. 이자하 서장은 경찰청장 전화를 받았을 때는 국회의원을 잘 설득했으니 수사팀은 더욱 분발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독려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순진한 기대였다. 오히려 청장이 국회의원실에 가서 수사사항을 설명해 주라는 지시를 내려 순간 의안이 벙벙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의안이 벙벙했다. 이자하 서장은 이 지시를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고민을 했지만 결국 경찰청장의 지시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수사 담당자를 대동하고 그 국회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수사를 받는 기관의 책임자에게 불려가고 수사를 받는 기관의 책임자라는 것은 그 여비서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여비서가 수사를 받으니까 여비서가 속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기관이죠.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책임자에게 불려가고 수사 사항을 설명해야 하더니 참 마음이 착잡했다고 적었습니다. 의원실을 찾은 이 서장은 기본적인 말 몇 마디만 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행했던 계장이 어쨌든 지역에서 불편한 상황이 전개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장은 사무실을 나서면서 한 사람의 경찰관으로서 내가 경찰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다. 경찰이 처한 현실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런 지시를 내린 경찰청장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자하 서장은 이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이 경찰청장의 처신을 비판합니다. 당시 경찰청장이 원칙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일선 경찰서장과 수사팀의 수치심과 치욕감을 맛보게 했다. 이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당신은 이 국회의원이 이 국무총리 출신 국회의원이 야당이던 시절이었는데도 경찰청장이 이렇게 원칙 없이 행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내용이 세종일보 등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됐네요. 작년 12월 9일 보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자하 전 경찰서장 자서전 선풍적 인기, 이해찬 의원의 경찰청장 서장 갑질 상세히 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뉴데일리 기자가 이 이자하 전 사장의 자서전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어가지고 어제 이해찬 당대표의 국회의원실에 관련 질문지를 보냈더니 그 의원실 소속의 A 보좌관과 통화를 했고 보좌관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반론이라고 그럴까요? 이 건으로 총선 전 지역 언론에서 기사를 내면서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어서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소를 하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그냥 묻혀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언론이 이분을 원칙주의자라고 하면 법치주의자라는 뜻이죠. 법치주의자다라고 칭송해 마지 않으니까 그것과는 다소 다른 의견도 있다는 점에서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보수를
뭐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뭐 다른 장에서 따질만 합니다만 전직 경찰청장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해찬 의원의 모습은 일단 매우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